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예. 목포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 예, 교수님 잘 다녀왔습니다. 네. 교수님도 모시고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워낙에 또 바쁘셔가지고 제가 그 물어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두 예. 분이서 잘 다니십시오. 다음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아니에요. 근데 어떻든가요? 예. 창성장 그 주변 풍경들이 어떻든가요? 정말 뭐랄까요? 어떻게 이 도시를 다녀보고도 툭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게 사실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집값이 폭등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거리 구조라든지 건물의 현대화 여부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목포 전체가 완전히 가라앉은 도시이기 때문에 길고양이도 네.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네. 신도시를 짓더라도 그 신도시의 가치가 사람이 많이 몰려들고 또 그렇게 해서 성장 동력이 눈에 보이고 그래야 하는 건데 목포는 그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여기다가 고층 아파트 짓고 바다가 있으니까 오션뷰 이런 걸로 끌어들이기에는 이미 이 도시 자체가 침체됐고 조선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조선업도 지금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현장을 돌고 사람들 만나고 또 이런저런 데이터 돌아보면은 투기 의혹이란 말 자체가 입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동네입니다. 예. 네. 직접 가보시면 알아요. 그야말로 귀신 나올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목포만 그렇겠습니까? 수많은 소도시들이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던 사람들을 저렇게 마녀사냥하듯이 몰아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네,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네. 오늘은 로컬의 미래라는 책을 골랐어요. 로컬의 미래. 네. 너무 관심이 갑니다, 교수님. 제목만 봐도. 예. 그렇죠. 이 제목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분인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라다크란 곳에서 세계화가 몰고 온 그 재앙을 보고서 정말 이 세계 자본주의와 야말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썼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로컬 경제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네요. 원래는 이 저자는 언어학자입니다. 언어학자. 네, 언어학자에서 7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티베트 쪽의 그 라다크 부족을 보는데 그 삶이 전통적인 삶을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예. 정말 그 다양하게 자신의 고유성을 지키면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본주의화가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모든 인격이나 관계가 다 이 소비 욕구로 대체돼 버리고 모든 게 자본주의적 관계로 전환하면서 그 사회가 그 공동체적 심성 그리고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공동체적 그 감각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초중앙 집중하에서 또 이 자본주의의 세계화 물결 속에서 다양한 지역에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가 산다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인간의 삶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예, 예. 그래서 목포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우리 소도시도 오랫동안 역사를 간직해온 곳이 많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죠. 예. 소도시뿐만 아니고 읍내까지도. 근데 그런 곳들이 지금 거의 다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고양이도 나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예, 예. 이렇게 초중앙 집중화 상태에서 지역이 죽는다는 것은 풀뿌리들, 그러니까 이 잔뿌리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사회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예. 저는 의도하진 않았겠지만은 이 손혜원 의원의 그 목포 사건이라 할까요? 뭐라 할까요? 이걸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요, 거꾸로. 이게 또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 책에서도 얘기합니다만은 세계화란 곧 기업화라 얘기를 하고요. 예, 예. 국가는 끊임없이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운영된다 그러는데 그런 체계야말로 우리의 미래 자체를 압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지역화입니다. 이 지역화. 세계화에 맞서는 또 어떤 중앙 초집중화에 맞서는 지역화를 얘기를 해요. 예, 예. 이 책의 원 제목이 Local is our future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죠. 예, 예. 제가 강원도 춘천 출신인데요. 네. 춘천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출마 의지가 있는가 또 이렇게 보실 분들이 있겠지만 제 인생에서 정치는 끝났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다시는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예. 근데 제가 고향 사랑하는 건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아, 그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께서 근데 제가 굉장히 그때는 비실비실했었어요. 저를 업고 아기였던 저를 업고 이 약사 고개라고 해서 그 교회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시장 골목, 좁은 골목이었는데 그냥 뭐 방앗간에서 막 새벽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막 이분자분들이 이제 뭐 짐을 들고 막 바쁘게 발길을 넘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 복잡하긴 했지만은 사람 사는 정취가 막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 4차선 길로 확 뚫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정취와 낭만을 시멘트로 발라버릴 일인가 아스팔트로 발라버릴 일인가 그 정취를 4차선 도로와 맞바꿀 일인가 막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훌륭하십니다. 이 정치와 낭만이 자본 앞에 서면은 뭐 그야말로 그 시멘트로 발라지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초토화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본이 한번 휩쓸고 가면은 그야말로 인간적인 냄새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 책의 저자의 말 빌자면은 세계화의 광풍이 몰아치는 순간 우리의 삶의 토대 자체가 뒤집혀 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걸 보고서도 어찌 가만둘 것인가. 우리 호지 여사는 뭐 몸둘 바를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책의 몇몇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이 세계화의 폐해가 무엇인가, 이 자본주의화의 그 극대화의 폐해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 같은데, 인간이 참 명민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위험이 닥치면은 그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파국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면은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모색할 법도 한데, 이 자본주의 하에서 돈이 개입하는 순간 이런 미래에 대한 우려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아요. 뭐 양극화는 물론이고 이 삶의 위험 지표들이 계속해서 이 빨간불을 번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 번쩍해버린다는 거죠.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을 펼치면 세계화로 경제 규모는 거대해졌고 대규모 경제는 심각한 문제들을 수없이 낳았다. 날로 팽창하는 경제는 자원을 점점 더 많이 소비하며 자연을 파괴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잠식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폐기물은 계속 쌓이고 넘친다. 온실가스는 기후의 균형을 깨트리고 핵 폐기물은 자자손손 해로운 독극물로 남을 것이다. 경제 규모를 확대하면 개인의 안녕도 위기에 처한다.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을 잃을 뿐 아니라 일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인간관계와 삶의 터전에도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해 마음의 안정조차 잃어버린다. 부유한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우울증과 자살이 만연한다. 기업이 미디어를 지배하고 서양식 교육이 학교를 장악하자 획일적인 소비 문화가 전 세계에 퍼졌다. 개성이 강한 개인들은 소비자 집단으로 변하고 다양한 문화 전통은 판에 박힌 듯 똑같은 문화로 바뀌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지면서 대립과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오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국이 대표적으로 보여주지만 이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의 초집중화가 문화의 다양성, 어떤 문화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인간관계의 다양성, 개성의 다양성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세계화야말로 그리고 끝없는 성장 논리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될 게 아닌가라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목포를 하나의 그 시점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목포라는 우리
남쪽 바다의 저 끝에 있는 도시가 살아나는 그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목포를 예로 드는 것입니다만은 거의 반이 수도권에 사는 이 불균형한 기형적인 상태가 서서히 원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목포뿐만 아니고 저쪽 남해나 거제나 아니면 통영이나 제 고향인 남원이나 이런 곳들이 담양이나 이런 곳들이 다 한번 살아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 그럼 우리 거꾸로 물을 수 있어야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그 작은 소도시들, 우리 김 PD의 고향 춘천을 포함해서 예. 소도시들이 살아나는 것을 못 견디는 자들이 당연히 있겠죠. 예. 이게 바로 중앙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 뭐 이런 정치 권력뿐만 아니고 사회 권력, 문화 권력, 경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못 견뎌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신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착취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다양성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아. 오로지 획일적이고 표준적으로 화폐 신에게 경배할 줄 아는 사람들만 있어야 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결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자본주의의 획일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 자체를 말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국민 통합, 국민 총화 이거 좋아하는 네. 것도 그 맥락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대화의 출발 과정이 그래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자본주의와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게 나란히 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국민국가라는 완전 통합체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 근본에는 원활한 장사를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장사. 예. 네,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의 욕망이 그대로 이 국가라는 형태로 이 표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해서 이런 세계화의 문제, 이런 이 세계 경제화의 문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지역의 파괴라는 것입니다. 지역의 파괴. 예. 다양성의 파괴라는 것이죠. 인간 개성의 파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고 딱 전제를 합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예. 근본적으로 오늘날의 세계화는 500년 전에 시작한 정복과 식민주의에 새로운 탈을 씌우고 계속 이어가는 착취에 불과하다. 세계화는 현재 전 세계로 더 깊숙이 침투해서 생태계, 지역과 지방 경제, 국가 경제를 빨아들여 중앙에서 관리하는 단일 글로벌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단일 글로벌 경제의 발판은 영원한 성장과 무시무시한 소비 지상주의, 즉 기업 지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 지배. 뭐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어떤 권력보다 무소불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이 소비지상주의 그리고 기업 지배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치러왔던 희생, 그게 바로 지역이었고요. 예, 예. 우리의 다양성들이었고요. 우리 그 수많은 기억들이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정치들, 정서들, 그리고 그 나눔의 다양한 문화들, 이런 것들을 다 약탈당했던 것입니다. 예. 이 뭐 농촌이 무너진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책은 여러 점에서 참조할 만합니다. 이 요즘에 도시 재생 사업이니 뭐 도시 마을 운동이니 이걸 비롯해서 풀뿌리 운동들이 많이 있죠. 이런 그 풀뿌리 운동들이 한 장소에 고착될 게 아니고 정말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곳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예. 보면은 삼성만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또 여기에 정하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움직임들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다양한 움직임들과 접속하면서 지금 우리 마을,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힘을 이 책을 읽으면서 얻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그냥 신도시 들어서면은 그게 좋고, 네. 그렇게 해서 집값, 땅값 올리면은 그것도 역시 좋고, 참 이해를 못했던 게 2008년 그 총선 앞두고, 네. 이른바 뉴타운 열풍이 막 몰아닥쳤을 때. 그랬었죠. 그때 제가 몇 분의 대화를 듣고 기함을 했습니다. 네. 월세 사시던 분들인데 뉴타운 들어선다고 좋아해요. 네, 본인들이 그렇죠. 쫓겨날 가능성이 있는 일인데. 근데 네. 그분들은 또 참여정부 때 종부세 올린다고 했을 때 격분했었을 법한 분들이 아니겠는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세금 폭탄이다 하면서. 예. 예, 자기의 삶, 그리고 자기의 미래, 그 후손들의 미래까지 저당 잡히면서도 이 부자들의 욕망을 자신들의 욕망으로 치환해서 상상하는 거죠.
이게 그야말로 깊은 그 노예 욕망이면서 깊은 자본주의적 인간의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기업과 그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이 미디어들은 그런 가짜 욕망들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죠. 마치 이 부자들의 욕망이 가난한 사람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노후에 계속 도시에 사실 겁니까? 내일 일을 예.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예. 저는 아마도 제가 사는 곳에서, 일단 머물 것 같긴 한데, 네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에서, 예. 마을 운동 하면서, 이곳에 개인 공공 서당 같은 네. 거 하나 만들어서, 예.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책들 읽히고, 함께 읽고, 또 함께 배우면서 네. 살아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김용민 씨는 말이죠. 방금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목포를 닮은 곳에서 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이게 참 답이 안 나오네요. 네. 목포 같은 도시가 없을 뿐더러, 또, 네. 목포를 닮은 도시에 살 용기가 없어요. 얘기해 놓고. 네. 근데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활성화하고 또 큰 흐름을 이뤄 나가면은 어떤 또 역사적인 대이동이 있을지도 모르죠. 제 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책 소개해 주셨어요, 교수님. 책 제목 다시 한 번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쓴 로컬의 미래입니다. 로컬의 미래. 밝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로컬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